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이 5일 때 변수 변하는 것에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expectation y 이렇게 물어본 것은 expectation 3x-7 이렇게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죠. 3배의 expectation x-7 이렇게 계산해 가는 내용. 대입해 주니까 15-7 계속 계산해 주면 되는 건가요? 정답 8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해 가는 부분들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시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당연히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되죠? 50 컨비네이션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시행의 수가 50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변수 x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이 5분의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일단 독립시행하고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 조사해 가는 내용 n이 얼마나 물어봤습니다. 시행의 수 당연히 5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2보다 클 때의 확률이면 3, 4일 때잖아요. 3, 4일 때 확률 이 부분이 10분의 3이다. a를 구하려면 이제 반대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10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0분의 4로 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분의 7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총합이 이제 1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a라는 것은 10분의 7에서 5를 빼니까 10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5분의 1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확률 분포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확실하게 모든 정보 다 적용되어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평균 표준편차 좀 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기대값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np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300에다가 4분의 1 곱하기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3하고 100이 약분되면 25가 되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5입니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가요? 예,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면 np, q 이런 형태니까 75는 3 곱하기 20을 좀 고칠까요? 25에다가 4분의 3을 좀 이렇게 더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제곱에다가 5, 3, 15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표준 편차 부분들이 이것을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15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그러면 이제 시그마분의 m을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면 15분의 2 곱하기 75 75를 좀 3 곱하기 또 20으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분 또 약분해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0입니다라고 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항분포에 있을 때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이론이니까 이런 이론들 어찌 생각하면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때 이제 1부터 8까지의 확률들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5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8까지 이런 부분들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수식 형태로 보게 되면 1에서부터 8까지의 확률들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요 z값이 이제 시그마분의 x-m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8에서 5를 빼는 거니까 3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또 5를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z값이 마이너스 2 부분하고 1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나온 두 개의 확률을 좀 더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7에다가 8, 1, 8, 5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3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렇게 좀 살짝 좀 정기분포 모양을 좀 그려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 가는 식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k보다 작을 확률 조지인데 표를 이용해서 또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12 이렇게 되는데 작을 확률을 k가 작은 쪽이겠죠. 0.028 요 빗금친 부분들이 0.028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77이가 되는 거예요. 477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 과정식 우리가 이제
x 값이 k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z 값을 고쳐갔을 때 시그마가 2분의군요. 어이쿠 이거 2제곱이죠. 2분의 이렇게 해서 k-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이제 2에 나오는 거니까 2분의 k-12 이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부분들 살짝 또 역시 모양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좀 판단하고 그 부분들 이제 수식 형태로 가면서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하면 가볍게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뭐 표준 편차 부분들을 2제곱 이런 형태로 좀 써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살짝 좀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서 주어져 있으니까 뭐 그래프 이런 거 좀 살짝 들여서 살펴보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이렇게 대입해주면 뭐 k 값까지 이렇게 직선 그려가면 되겠죠. 뭐 k 여기가 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는 2분의 k 해서 마이너스까지 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3 됐을 때 0 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그려지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되면 뭐 넓이 총합이니까 2분의 1의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 부분의 확률 총합돼서 k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입니다라고 k값을 우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1부터 2까지 확률 구해달라. 1부터 2까지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죠? 1부터 2까지 이렇게 확률을 구해가야 되면 2분의 1에다가 2를 대입해 줄 때는 값이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좀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k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2분의 k 높이는 2를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k 값이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약분되니까 결과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x축하고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사실이죠. 넓이가 좀 확률입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개념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 자체가 우리가 뭐 족분까지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볍게 삼각형의 넓이, 뭐 사다리 넓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침착하게 대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개형이 아이고 원이 나왔는데요.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뭐 기본적인 넓이를 좀 구해야 되겠죠. 2분의 1 해주고 파이 R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확률의 초급이 1입니다 라고 해서 R제곱의 값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파이 R제곱 할까요? 그냥 파이분의 2 있을까요? 파이분의 2입니다라고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2분의 r 절반 형태의 이 부분까지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 뭐 이렇게 그래서 부채꼴 넓이하고 삼각형 넓이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이거 2분의 r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뭐 60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30도 형태가 되니까 6분의 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2분의 r 높이가 2분의 루트 3r 이런 형태로 해서 확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이거 좀 어찌 생각하면 재밌는 거기도 하고. 자, 12분의 파이 r 제곱 되겠고 여기는 8분의 루트 3r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파이 r 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2가 되니까 이건 6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8분의 루트 3에다가 r 제곱이니까 파이분의 2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여긴 파이분의 4파이분인가요? 4파이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모양 형태가 좀 맞춰졌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A 값은 그러면 이제 6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나중에 B 값을 구해서 이제 B 제곱을 구해야 되죠. B 제곱을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6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4분의 루트 3에다 제곱해가지고 16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좀 열심히 좀 곱하기 하라는 얘기인가요? A, B 제곱 이렇게 좀 곱하기. 와우. 그럼 이제 약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곱하기 하면서 약분되게 되면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32분의 1이 되는 건가요? 되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역수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2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이구.
방금 앞쪽에서 뭐 이렇게 직선 형태로만 나옵니다 그러는데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원 나와가지고 좀 당황시키는데, 그래도 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역시 넓이가 확률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유기약수, 유기약수가 되면 1, 2, 3 이렇게 되니까 6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 확률이 되죠. 3분의 2 확률에서는 동전을 3개의 동전을 좀 던지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2개의 동전을 좀 던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이건 뭐 표를 좀 열심히 좀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0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수가 0이 되려면 일단은 주사위를 던져서 3분의 2 확률이면 3번 던지는데 앞면이 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8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 확률에서는 2번 던지니까 4분의 1 확률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고요. 한 번 나올 때는 3분의 2 확률일 때는 3개 동전에서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1 확률에서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 하나 나올 확률은 4분의 1로 할까요? 2분의 1로 할까요? 4분의 1 할까요? 4분의 2 할까요?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 던졌을 때 3분의 2에 역시 또 8분의 3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뭐 3분의 1에 4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도 나오죠. 3분의 2에다가 또 8분의 1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합은 뭐 전체 뭐 1이 되기는 그렇네요. 확률을 좀 정리해 볼까요? 24가 되는 거니까 2에다가 여기는 또 12니까 2에 대해서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4 처리해 주게 되면 6에다가 여기가 12 했으니까 2에다가 4, 그러면 10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24에다가 6에다가 2 해주니까 8 되겠고, 여기는 24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이라고 쓰면 안 되죠. 2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4를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해서 이제 표 형태가 좀 완성이 되는데, 뭐 문제에서 뭐 기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대값이라는 것은 뭐 표에서 변수하고 확률 열심히 곱하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24분의 그럼 뭐 0 부분 필요 없고, 다음에 10에다가 16에다가 6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22에다가 3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82 24에다가 48 32 해서 계산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옳고. 표 만들어서 연산해 가는 절차,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동전 3개 던져서 앞면 나온 개수가 뭐 0, 1, 2, 3 들어가게 될 때 확률 자체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뭐 이런 정도로 좀 우리가 학습이 좀 돼 있으면 더 좋겠죠. 동전 2개 던져서 역시 앞면 나올 확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습이 돼 있다면, 이게 좀 이렇게 둘을 결합시켜서 변수 자체의 확률들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만큼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거니까, 이런 분들 평상시에 연습하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산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래도 뭐 연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표준표자 좀 가르쳐져 있고요. 3보다 작을 때 확률로 9보다 클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뭐 이항분포에서 3보다 작다 9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항분포도 시행횟수가 좀 커지면, 이항분포도 n이 좀 충분히 커지면 이제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9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좀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뭐 n이 평균 되니까 12입니다 라는 형태를, 이런 개념으로 문제가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성립하려면 n이 좀 충분히 좀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뭐 n이 50 이상은 좀 돼야 되거든요. 50 이상은 좀 돼야 되는데, n이 뭐 12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정규분포 모양으로서 대칭 구조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n 12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12에다가 p 곱하기 1-p 이렇게 곱하기 해준 것이 뭐 제곱하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3 약분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뭐 p 1-p 결과가 그럼 이제 16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돼서 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라는 이야기. 근데 뭐 p 값이 2분의 1보다 크는 거니까 p 값이 뭐 4분의 3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그럼 표준 편차 이 구한 것에다가 좀 4분의 3으로 좀 4분의 1로 좀 나누게 가면 되는 뭐 그런 형태인가요? P 값이 4분의 3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뭐 구하면 되죠. 뭐 1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서 NP 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해서 9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뭐 이론적으로 약간 이론 뒷배경에 좀 문제가 돼 있는, 이거는 좀 약간 문제 오류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익선 위에 원점에 바닥돌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던져서 짝수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홀수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3번 던진 후에 바닥돌이 놓인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표를 좀 열심히 만들어가면 되죠. 8분의 바닥돌 지금 이제 주사위를 던진 거죠. 짝수 홀수 이렇게 되게 되면 2분의 1 확률이 두 번 나오면 뭐 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뭐 한 번 나오느냐 두 번 나오느냐니까 3, 3, 1 이렇게 확률점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모두 다 짝수만 좀 나왔다면은 30 그러면 9가 되는 거겠고, 두 번 6에다가 2 빼서 4가 되겠고, 2에다가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로 해서 변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유리 처리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뭐 기대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열심히 좀 곱하기 가면 되겠죠. 기대값을 구하면 8분의 9에다가 12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뭐 8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4, 2, 8, 4, 3, 12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뭐 짝수, 홀수 이런 얘기니까 뭐 확률 자체가 2분의 1 돼서 3번 던졌을 때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3, 3, 1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조금 연산 속도가 좀 높여져 있다면 제한 시간에 풀어가는데 큰 무리 없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살짝 변형되어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또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x에다가 1 플러스 x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f3 플러스 x는 f3-x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좋은 거죠. 이런 형태가 돼 있어야 정확하게 좀 뜻하게 가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x는 3대칭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뭐 대칭이라는 얘기는 뭐 평균이 뭐 가운데 형태가 되겠다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좀 살펴봤을 때 3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겠고, 좀 문제에서 0부터 6까지 좀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이상에서 또 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부터 4까지, 그러면 2부터 3까지 요 확률들이 지금 뭐 24분의 5 이렇게 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0부터 2까지를 물어봤습니다. 0부터 2까지. 와. 그럼 이제 0부터 2하고 2부터 3까지 해주면 이제 확률이 초값이 이제 뭐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4분의 12-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24분의 7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은 뭐 이렇게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 사실이 뭐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거니까 뭐 함수 표현 나온 부분들 정확하게 해석하는 내용,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뮤지컬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90%는 어른, 10%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100명 중에서 어린이가 A명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객 한 명 한 명 조사하고 조사하는 거죠. 이항분법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린이 조사 10분의 1 확률, 충분히 인원수가 많으니까 정규분포 따라가겠고, 10명 10분의 9를 곱하니까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0명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A명 이상 확률이 좀 적으니까 이런 형태의 좀 개념이 되겠습니다. 1587이라는 얘기는 이쪽이 0.3413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표를 보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에 해당하는 부분 15분의 A-10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결과 즉 3분의 A-10 이 결과가 지금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A값 1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A값을 조사하라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어른 이렇게 좀 조사해서 최종점 답을 구해달라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른 역시 10분의 9인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뭐 정규분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90명이 되겠고, 10분의 1을 좀 곱하니까 또 역시 3제곱이라는 형태 되겠습니까? 자, 근데 뭐 A 값이 13이었으니까 문제에서 6A 플러스 3이라고 처리한 부분들
3, 6, 18, 78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81입니다 라는 이야기. 이걸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균이 90인데 81 이하일 확률, 이거 좀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죠. x값이 8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이 부분들은 뭐 표준화 과정 거치면 3분의 마이너스 9 이런 형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죠. 4987 이렇게 돼 있으니까 0.5에서 4987을 빼니까 0013 해서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면 이항 분포에서 나온 걸 뭐 정규 분포를 거쳐서 확률을 구해간다. 뭐 이 절차를 좀 밟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지수를 좀 집어넣고 확률을 좀 가르쳐 준 상태에서 미지수를 찾는 그런 형태로 좀 식 좀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요. 큰 흐름 틀에서는 역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를 거쳐서 확률을 구해가는 절차, 이 부분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으면 무난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수학 경식 개최해가지고 10명에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평균 40, 경시대는 좀 어려운 건가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표를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되냐? 상금 받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평균이 지금 40 이렇게 점 처리가 되어 있는데 2,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2,000명 중에서 10등까지 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좀 2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005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0.495 이렇게 점 처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값들 중에서는 99 이 부분들을 0.99를 우리가 2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좀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495 이런 형태가 좀 나오는 거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값이 2.58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K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시그마 5분의 K-42 결과가 2.5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K 값은 뭐 40 더하기 5 곱하기 2.5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5, 25, 29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0이니까 12.9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52.9입니다 라고 해서 최종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균 40인데 52.9점만 맞아도 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틀 역시 확률 자체를 뭐 2,000명 중에 10등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들이 뭐 확률 나타내준다는 뜻 좀 판단해 가면 되겠고, 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기분포 확률 구해가는 거에 미지수 주어져 있는 부분들 해결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어떤 국가고시는 총점 80점 중에서 40%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과락 처리된다고 합니다. 10,000명 중에서 평균이 47, 편차가 15점일 때 과락 처리된 응시자는 몇 명이냐? 계산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80점 중에서 40%니까 100분의 4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0분의 4로 쓸 걸 그랬나요? 이렇게 10분의 4 처리니까 뭐 32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47점인데 평균이 47점인데 32점보다 작은 점수를 받은 요 확률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이 32보다 작을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표준 편차가 지금 15점이라고 했으니까 15분의 32-47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5에서 3, 4, 1, 3을 빼니까 0.2587 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응시자 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전체가 1, 10, 100, 1000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0.1587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자리수 맞춰준 거죠. 1587명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정기분포에서 평균 47에 32보다 좀 작은 확률, 이 부분 좀 구해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n개의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좀 하겠습니다. 240번 반복한다. 똑같은 반복하면 뭐 이항분포가 되겠죠. n개의 눈이 모두 홀수면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준편차 가르쳐 줬으니까 240에다가 2분의 1의 n제곱에다가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분산식이니까 지금 16분의 15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240이 약분이 돼 보이죠. 15 이렇게 처리하면 15에다가 90 이렇게 되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약분되는 거니까 뭐 2분의 1의 n제곱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뭐 한 번 가서 나눠주면 16분의 1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일치돼가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240에다가 16분의 1 곱하기 15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n은 좀 4 이 부분 얻었고, 자 문제에서 뭐 확률을 좀 이제 구해달라. 4분의 75 이런 부분들이 있고, 96은 4, 28, 4, 46 이렇게 좀 나누게 되는 거죠.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값이 4분의 편차가 4분의 15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4분의 15 좀 주어져 있으니까 15분의 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4분의 75에서 평균 15를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4분의 60, 4분의 15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5를 빼니까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z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5 되겠고, 5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2.4보다 작은 확률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에 열심히 찾아가서 계산하면 되겠죠. 4918 2.4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3413 부분들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505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240번 반복한다 이항분포가 되겠고, 그때 나와 있는 표준 편차가 되는데 분산 구해가는 방법 통해서 우리가 좀 n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기대값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규분포 문제 형태의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됐죠. 중간에 뭐 시행횟수 n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연산을 조금 복잡하게 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변수 x는 평균 26, 시그마 표준편차가 된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변수 y는 평균이 30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아이고, 다음과 같은 관계인데 이건 변수 변환이죠. 4배의 바리언스 x, 이 부분들은 바리언스 y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 되어 있으니까 4 시그마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 분산이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4에서 시그마 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은 지금 26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30 이렇게 처리되는데 38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 부분하고 A보다 클 확률 되는데 확률이 0.5보다 커야 되니까 A값이 26보다 작은 이런 부분에서 A값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좀 4가 됐으니까 4분의 38 마이너스 30 해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Z값이 그래서 요거보다 좀 작은 확률 이런 형태. 요 값이 뭐 2가 되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음수 부분들이 되겠죠. 표준 편차가 좀 2였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26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음수 부분 된다는 부분 좀 신경 써서 그러면 계산하면 26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A값은 2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뭐 살짝 변수 변환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통해서 표준 편차 부분들을 좀 구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개념 설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A 값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톡되고 그래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주어진 부분들 살짝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 합해서 12개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48번 반복하겠습니다. 똑같은 반복하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죠. 48 이렇게 처리 되겠고, 빨간 공, 파란 공 알겠습니다.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확률 뭐 p라고 해주면 되겠죠. 기대값 이렇게 되는데 뭐 48p 계산 결과가 8 이렇게 나왔으니까 p 값은 6분의 1,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뭐 6분의 1이다 이런 부분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구하라고 했는데요.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 구해갈 때 분산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모양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곳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좀 더하게 한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8,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평균이 좀 8 나왔으니까 64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그럼 이제 이게 계산을 하게 됐을 때 뭐 일단 뭐 약분하게 되면 이제 뭐 8 이렇게 쳐야 되는 8에다가 또 6분의 5를 좀 이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그 다음에 여기는 2, 4,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어이쿠. 그럼 이제 숫자가 좀 묘하네요, 이게. 그러면 3분의 20에다가 64 하게 되면은 64에다가 또 3을 곱하니까 3, 4, 12, 3, 6, 18, 192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12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딱히 나눠 떨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답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이항분포 라는 사실들 이용해서 뭐 P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분산 구해가는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0, 1, 2, 3, 4, 5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이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한다. 평균과 표준표차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중에서 4장을 꺼낸 거니까 6 컨비네이션 4 처리해서 이제 6 컨비네이션 2니까 1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표를 좀 만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0은 될 수가 없겠고 1이라면 0하고 작은 수 하나 꺼내놓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개에서 2개를 꺼내야 되면 4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니까 6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5분의 6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편수가 2라고 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앞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겠고 뒤에서 또 2개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2 곱하기 3에서 3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는 뭐 4, 5 둘 꺼내는 거고 밑에는 또 0, 1, 2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3가지 해서 표를 좀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약분하면 이게 5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분의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을 약분하게 되면 자 계산해 볼까요? 평균은 2에다가 4에다가 그 다음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6에다가 9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요 5분의 여기 2에다가 4, 2, 8에다가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9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산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분의 19에서 25분의 81 이렇게 좀 빼면 되겠습니다. 25분의 그럼 얼마인가요? 5를 곱하기 해주니까 45 95에서 빼는 거니까 1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1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해달라고 해서 구했으니까 된 거겠죠?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역시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가는 거죠. 분포표를 좀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학생 고등학교 남학생의 몸무게는 40 그다음에 그렇죠. 120 이상이면 건강위험군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볍죠. 자 몸무게가 평균 80 표준 편차가 16인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40 12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숫자 차이가 아니면 거의 똑같은 거니까 뭐 대칭 구조 형태로 해서 건강위험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죠? 400명 건중 결과 1명 이하일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겠죠. 120보다 클 확률 하나만 좀 이렇게 구해볼까요? 120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Z값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16 이랬는데 16분의 이곳이 4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4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게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5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2.5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 그렇게 되면 뭐 요 양쪽이 0.98이니까 요쪽에 뭐 0.01 이쪽도 뭐 좌측도 0.01 이렇게 돼서 건강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즉 P가 얼마가 되겠다 0.02가 되겠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400명을 조사하니까 이항분포로 했고 이게 이제 100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아이고 100분의 2, 50분의 1을 쓸까요? 100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가는 내용. 근데 뭐 이게 또 시행횟수가 좀 충분히 좀 많게 되면 이제 정규표를 따라가겠죠. 평균은 저 주로 8명, 여기는 문제가 없겠고. 이거 8에다가 다시 100분의 98을 좀 곱하게 해주면은 2 남고 여기가 2, 4, 25가 되는 건가요? 25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게 뭐 49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7, 14 요 부분의 제곱에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계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죠? 일반적으로 8명 정도 나왔는데 이제 1명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면 다시 한번 또 정규 풀어가는 거죠. 8명 있는데 이제 1명 이하 이렇게 확률. 역시 x값이 1 이하일 확률을 지금 구해가는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5분의 14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을 하게 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러면 z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5네요. 또 2.5면은 똑같은 그 값을 계산하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구해놓은 확률 0.01이 현재 이 정답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정규분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확률을 좀 구하고요. 그죠? 그 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규분포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 부분 이제 이항분포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정규분포로 연결시켜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1년의 쭉 흐름을 좀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평상시에 학습을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 이론들 점검하는 아주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연습을 통해서 실력 향상되길 바라면서 동호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